안녕하세요. 미증시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올랐습니다. 이번에 추가 하락이 있었다면 아마 하락 추세로 변해서 한 번 더 긴 장대 양봉을 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에 무조건 올라야 한다. 그리고 저점을 내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24일부터 상승, 오늘도 상승.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은행주 보고 계신가요? JP몰간 어제 115불 밑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와서 115불을 회복했습니다. 115불 멘탈선, 내려가도 금방 복귀하는 선. 하여튼 은행주가 올라왔기에 증시는 괜찮다.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6에 상향돼서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0.9에서 상향된 것이니 증시적으로 보면 보기는 좋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역성장 기록이 나와서 크게 좋을 수만은 없는데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행인 부분이 미국인들의 소비가 좋게 나와서 GDP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증시 상승이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고용이 좋고 소비가 좋다, 그리고 금리 인상 조절이 확인이 되면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고용과 소비는 계속 좋다고 하니 됐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인플레이션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시그널도 없고요. 그리고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7.1% 상승으로 변화는 없었으나 1981년 이후 약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딱 지금을 말해주는 사진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한데도 증시 상승이 나왔었고, 고용과 소비라는 부분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으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확인만 된다면 증시는 상승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승이 나올 때나 하락이 나올 때나 꼭 증시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증시와 현실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안 좋게 나온 중요 지표는 가려지는 경향이 있고, 하락이 나오면 좋게 나온 중요 지표가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상승할 때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도 상승을 했구나, 하락할 때는 이런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가려졌구나, 향후에 증시에 도움이 되겠는데, 혹은 경제가 아직 괜찮네 하고 증시 하락에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파월 잭슨홀 미팅에 다들 집중하고 있을 텐데요. 별거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예측들도 나오는데 별거 없을 거라 다들 예상하는 듯 하고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든가 뭔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증시의 눈치를 보는 연준이 강하게 이야기하기에도 좋은 상황은 아니기에 파월에게는 단어나 문장 하나하나에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아니지만 정점론이나 잡히고 있다는 뭐 그런 지표들이 앞에 있었으니 굳이 파월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겠다라든가 금리 인상 굉장히 세게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테니 금리 인상 조절에 대한 힌트만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0.5%와 0.75%의 이야기인데요. 1980년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왔었죠. 파월은 경기 침체를 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0.75보다는 0.5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듯 합니다. 다른 연준 인사들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크게 틀려진 게 없어서 파월 역시도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주택가격이 정말 안 좋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최대치 하락입니다. 주택가격이 빠진 게 인플레이션 완화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닌데 하여튼 빠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나온 집들 보면 안 팔리는 집들은 조금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이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웬만큼 내리지 않으면 그래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팔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만 봐도 집 에버리지로만 보면 약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4년 사이에요. 미국은 집값이 정말 안 오르는데 우선 면말물만 올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미국은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만 불 정도가 오르려면 제가 집 알아볼 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마지막 판매가 10년 이상 된 집들, 어느 정도 깨끗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집들이 10만 불 정도, 빠르게 부동산 값이 올랐던 곳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근데 4년 사이에 약 15만 불이 올랐으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저도 부동산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나온 집들을 와치리스트에 넣어 놓는데요, 가격을 얼마 내렸다라는 알람도 오거든요. 그러면 몇천 불 내린 정도로 가격 조정을 하더라고요. 오른 건 몇만 불인데 몇천 불 조정이니 조금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라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가격인 거죠. 하여튼 주택 시장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내린 건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자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이자는 낮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올라서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이자에 저금리 시대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뿐이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부동산 경기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증시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물가를 높이는 부분인 거죠. 근데 소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1조 위안 정도 추가 부양안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했고요. 이제 다시 중국주 많이들 보시겠죠. FNGU 매수하실 거면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10불에 가깝게, 더 떠나기 전에. 과거 6불 정도까지 하락은 했었지만 지금 다시 그 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 자리에 다시 온다는 건 추가 하락할 거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FNGU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TQ가 더 좋더라고요. 다른 좋은 이야기로는 독일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 1.5였는데 1.8이 나오면서 여러 정책과 괜찮은 지표들로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럽은 낮은 경기 침체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부진해서 하락할 것 같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주가의 흐름상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로 주가가 무너지면 100불을 보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하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이럴 수... 올라가라. 하방도 안 보인다니. 그냥 평타만 하자. 내려갈 데가 많이 없다. 하락할 폭 많이 없다. 너 올라가라. 너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너 내려가도 내려갈 폭이 없다. 너 여기서 내려가면 큰일 나. 야, 올려. 그냥 내일 175에 그냥 오픈해. 야야, 너 여기서 내려가면 140이면 반도체 나락이야.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 지금 여기 내려가면은 되게 난감해져. 뻘쭘해져 반도체. 너 여기서 못 내려가. 내려가봤자 내려갈 폭이 없다니까. 그냥 올라갈 폭도 많이 없지만 그냥 올라가. 테슬라도 단기적으로는 스플릿발 상승이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묻지마 상승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가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자. 빵. 그렇지. 올려. 그렇지. 묻지마 상승 가자. 그냥 올려. 이유 없어. 왜 상승해? 몰라. 스플릿발이라고 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가자. 엔비디아 만약 여기서 170에서 떨어진다? 그래봤자 165? 난 장기 투자를 할다 그러면 지금 170에서 165짜리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맞죠? 튀기는 거 맞죠? 저런 게 이제 묻지마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잡아 먹어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 지쳤어. 이제 버려야 돼. 지쳤어.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면 나 여기서 익절해야지. 매수 잡아 먹고 있고요. 네, 뭐 스플릿발? 그것도 뭐 묻지마 상승이니까. 보이시죠? 캔들만 봐도 보이시죠? 매수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 매도도 세지만 그 큰 매수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쭉쭉 밀어내잖아요. 쭉쭉 치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테슬라 입절 축하합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 주가 910불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떨어지지, 엔비디아 떨어지지, 구글 떨어지지, 다 떨어집니다. 애플 떨어지지, 어도비 떨어지지, 네, 나스닥 다 떨어져요. 지표도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여기서 한번 눌림 나올 자리는 해요. 병옥점 자리라서 눌림 나올 수 있어요. 네, 2불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눌림 나올 때 괜찮다. 910불까지 달려가 보자. 묻지마 상승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주식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간단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묻지마 상승이 어려워서 안 좋게 보시거나
상승과 하락에 무언가를 껴맞추는 게 아직은 편하신 듯 합니다. 저는 저만의 증시 해석이 있어서 껴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남들은 껴맞춰도 저는 잘 안 껴맞춰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어려워요, 그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알려주시면 열심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끔 묻지마 상승 이야기가 나와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계속 갈 것 같은데 하는 차트들과 증시 분위기, 이대로 죽이진 않을 거야 하는 분위기, 그리고 역에서 아래 저점과 거리도 멀지 않은데 증시를 굳이 다시 과거의 저점으로 내려보내는 건 나라에도 그렇고 연준한테도 그렇고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하루에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던 부분은 나왔고, 그리고 지나갔으니까 아직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내일 또 결전의 날이지만 아직 증시는 괜찮다. 저는 내일 상승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부자가 되실 겁니다.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